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보가드로 컨스턴트 그리고 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일단 몰에다가 내가 밑줄을 그냥 강하게 한번 쳐볼게. 어차피 이 1단원은 이 number of the 몰을 계산해 주는 걸로 시작해서 계산해 주는 걸로 끝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일단 강조를 하고 시작할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꼭 쳐놓고 앞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이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라는 것을 해주게 될 텐데 이게 뭐냐? 일단 숫자를 내가 하나 적어놨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어떤 substance가 있다라고 해보자. 이 substance가 1몰, 1몰일 때 얘가 가지고 있는 atom 또는 molecule, 즉 particle의 개수야. particle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dozen, 얘는 영어로 이제 dozen, 얘는 12개를 의미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계란 한 판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볼게. 계란 한 판이라는 것은 뭐 30개의 계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12개, 30개를 그냥 간략하게 쉽게 부르기 위해서 이런 dozen 그리고 계란 한 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이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냐면 1몰이라는 substance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atom 또는 particle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뭐 정확하게는 1몰이 여기 들어가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왼쪽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 개수, particle이라고 하는 것은 atom도 되고 또는 molecule도 돼. 그래서 일단 atom 또는 molecule을 우리가 particle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해볼게. 이 숫자가 너무나도 커. 근데 앞으로 이거를 많이 다루게 될 거야. 이 원몰이라는 것을.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몰이라는 것을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부르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지. 아, 이렇게 큰 숫자를 그냥 아니요. 원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너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숫자로 바꿔준 거지.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줘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계산할 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무조건 외워줍시다. definition 확인해 보게 되면 definition 같은 경우에는 number of the atoms 또는 molecules 얘를 우리가 그냥 particle이라고 했지. 그래서 particles라고 적어볼게. in one mole of a substance라고 적어놨으니까 방금 내가 말한 포인트 그대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모든 substance야, 모든 particle, one mole of a substance 안에는 그냥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몰당 이만큼의 particle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3.5mol of a substance 안에는 얘는 3.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이 당연히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substance 안에 2몰이 들어있대. 그럼 당연히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컨스턴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주게 되면 이 2몰 of a substance 안에 존재를 하는 particle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내가 빨간색으로 밑에 강조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substance 안에 존재를 하는 atom이나 molecule의 개수, 즉 particle의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어떤 공식을 사용했냐면 number of the 몰에다가 이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를 곱해줬어. 왜냐하면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빨간색 박스나 아니면 빨간색 글씨체로 내가 딱 적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야. 이거는 너네가 무조건 그냥 암기를 해줘야 돼. 무조건 암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몰이 뭐였는지, 그리고 아보가드로 컨스턴트가 뭐였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응. 다음 페이지 볼게. 얘는 개념서 페이지 5에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 exam question이나 아니면 example question 내가 다 적어놨는데 개념서 같은데 내가 다 풀어놨을 거야. 다 풀어놨을 거야.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몰 내에서 이제 애텀의 몰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적어놨는데 일단 볼게. Question: What is the number of hydrogen within 3 moles of water molecule? 이 몰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부터 얘는 그 유닛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너네가 생각해주면 돼. 얘는 유닛이야. 그러면 3 moles라고 하니까 그냥 덩어리가 3개 있다는 거야. 쉽지? 3 몰이니까 덩어리가 3개 있다. 그러면 이때 워터는 우리가 H2O라고 흔히 말하기 때문에 일단 H2O를 그렸어.
3몰을 내가 정확히 그린 거야. 덩어리가 3개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알아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3몰 전체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젠, 이 친구의 몰 값이 몇 몰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적어볼게. 3몰 of H2O라고 이렇게 적어보고 이거를 내가 그냥 비주얼리 그려놓은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이드로젠이 몇 몰 있냐야. 근데 굉장히 쉬워.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딱 봐도 하이드로젠이 몇 몰 있냐? 6개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일단 정답은 6mol of hydrogen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해줄 수 있어. 전체 몰수가 3몰이고 이 워터라는 H2O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젠 애텀의 단순 개수 있지. 오른쪽 밑에 있는 2개. 얘네들을 곱해주면 하이드로젠의 넘버 4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체 몰수가 3이고 우리는 단순 개수인 2를 곱해줬더니 6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바로 3 moles of H2O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젠 애텀의 넘버 4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줘.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이번에는 반대로 물어봐서 하이드로젠 애텀의 넘버 4 말고 이번에는 옥시전 애텀의 넘버 4 값을 구하라고 반대로 낼 수도 있어. 그러면 똑같아. 어차피 전체 몰수가 3몰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옥시전 애텀의 단순 개수가 얘는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전체 3몰 곱하기 옥시전 애텀의 단순 개수인 1을 곱해서 그냥 3mol of oxygen이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굿. 그리고 이제 question 2를 볼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한번 보게 되면 What is the number of mole of oxygen?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단 oxygen이야. oxygen. within 0.5 moles of CuSO4.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oxygen atom의 number 4이고 일단 전체 몰수가 0.5몰이야. 그래서 0.5 mole of CuSO4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위에서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옥시전 얘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똑같아. 전체 몰수가 0.5야. 곱해줘. 무엇을 곱해줄 거냐면 옥시전 애텀의 단순 개수인 4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2 moles of oxygen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2 moles of oxygen 될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애텀의 다른 애텀들의 넘버 모두 구할 수 있으니까 볼게. 0.5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CU는 1개, 그리고 S도 1개야. 그러면 각각 커플 그리고 설퍼의 넘버 4는 0.5, 0.5 똑같겠지. 왜냐하면 전체 몰수가 0.5고 이 안에 들어있는 커플과 설퍼의 단순 개수가 각각 하나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괜찮지? 네,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 이번에는 조금 계속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냥 빌드업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보면 일단 question. There are 0.5 moles of NH3래. 이때 calculate the total number of the hydrogen atoms. 이번에는 number of mole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total number of the hydrogen atoms야. atoms. atoms는 뭐였냐면 얘는 particle의 종류 중에 하나였어. 그럼 particle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제일 처음에 내가 강조했었던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는 거야. 똑같이 한번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1몰당 파티클의 개수 또는 애텀의 개수는 6.02에다가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애텀이었어. 또는 파티클.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이드로젠 애텀의 넘버야. 그러면 하이드로젠 애텀의 넘버니까 일단 우리는 하이드로젠 애텀의 넘버 4 값을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볼게. 예를 들어서 0.5 moles of NH3가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하이드로젠 이 친구의 몰 값을 쏙 빼서 구할 거야. 그러면 방금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니까 전체 몰수가 0.5고 그 안에 들어있는 H의 단순 개수가 3이야. 얘를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1.5몰이 나오게 되고 이게 1.5mol of H가 들어있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NH3 안에는 1.5mol of H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활용해주면 되냐? 그 다음에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애텀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텀의 넘버는 number of mole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었어. 이게 아보가로 컨스턴트였지?
왜냐하면 1몰당 이만큼의 애텀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H의 애텀 개수야. 따라서 H의 몰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게 되고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컨스턴트 곱해주면 애텀의 넘버가 나오게 되겠지. 음,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식을 적어볼게.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1.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그대로 곱해줄게. 그렇게 되면 너네가 계산기를 실수하지 말고 계산기 쳐서 구해주게 되면 하이드로젠 애텀의 개수가 꽤 많이 나오게 될 거야. 10의 23승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계산 안 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가져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내가 여기 보라색으로 적어놓은 이 친구야. number of atom은 또는 number of particle은 number of 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를 곱해준다야. 이거를 일단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단 atom의 넘버 또는 particle의 넘버는 equals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라고 해서 그냥 몰라보라고 외워주면 몰라보는 particle의 개수다 또는 atom의 개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일단 리캡을 먼저 해보자. 리캡. Covalent bonds are formed when electrons are shared between the atoms라고 적어놨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Cl과 Cl을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얘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파란색 일렉트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내가 빨간색으로 일렉트론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그럼 우리가 Cl2라는 몰리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그냥 합쳐야 돼. 이렇게. 맞죠? 근데 합치기 위해서는 일렉트론을 가운데 공유해야 돼. 코밸런트 번드니까. 그럼 여기서 일렉트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고 있어? 오르비탈에 살고 있죠. 그렇지. 오르비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오르비탈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일렉트론이 이렇게 내놓게 되면 사실상 일렉트론만 덩그러니 내놓는 게 아니고 오르비탈 전체를 내놓는 거야, 가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 그려보게 되면 1s2, 2s2, 2p6 그리고 3s2에 3p 아마 5일 거야. 17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p5, 즉 3p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를 이렇게 내놓는 거야. 3p에 있는 일렉트론. 그래서 3p라는 오르비터 자체를 내놓는 거니까 이렇게 내놓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왜냐면 p 오르비터 이렇게 생겼잖아. 덤벨식. 여기 안에 일렉트론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내놓는 거야, 전체를. 괜찮아? 괜찮죠? 그러면 오른쪽도 똑같아. 얘도 똑같이 3p5의 베일런스 일렉트론 존재를 하니까 항상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우리가 코베일런트 번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오르비탈 안에 담겨있는 일렉트론을 가운데 share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일단은 orbital overlap이라고 쓸게. orbital overlap. orbital overlap. 오케이, 그래서 겹치는 거야. 일단 뭐 다 적혀있긴 해, 개념서에. 그러면 오르비탈이 오버랩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오르비탈 안에 살고 있는 일렉트론이 공유가 된다는 거야. shared. 따라서 overlap of the orbitals가 바로 covalent bond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이게 바로 정확한 covalent bond의 만들어진 메커니즘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괜찮지? 오케이,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에서 지금 H2를 한번 내가 그려봤어. 요거 그냥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다 나와 있어 여기. H2 같은 경우에는 1s2, 1이 아니지? 1s1의 일렉트론 컨피그를 가지고 있고 억시전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4의 얘는 일렉트론 컨피그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뜻은 뭐냐면 항상 코밸런트 번드를 만들 때는 무조건 밸런스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는 오르비탈에서 일렉트론을 가져와야 돼. 항상이야. 무조건 밸런스 일렉트론을 사용해서 번드를 만들어야 돼. 다른 일렉트론 사용하면 안 돼. 무조건 밸런스 일렉트론이야. 그러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1s에 어차피 일렉트론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억시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장 마지막으로 더해진 게 2p4니까 일단 2p4만 일단 적어볼게. 그리고 2p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4개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옆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어. 뭐냐면 이 중 친구가 없는 unpaired 일렉트론들만 covalent bond에서 share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얘네 같은 경우에는 paired 일렉트론이니까 covalent bond에서 우리가 공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오직 2p에 있는 이 친구들 있지? 이 친구, 이 친구. unpaired 일렉트론들만 covalent bond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볼게.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억시전 같은 경우에는 unpaired 일렉트론이 2개야. 2개니까 얘는 covalent bond를 하나 form 할 수 있고 하나 form 할 수 있다는 거야. 총 2개를 form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친구 일렉트론을 빨강색으로 한번 내가 X 표시 쳐보게 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억시전에 있는 일렉트론을 내가 파란색으로 레이블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레이블한 친구는 1s1에 들어있는 요 일렉트론. 그리고 빨간색으로 X 표시 친 것은 바로 2p, 4에 들어있는 unpaired electron 두 개인 거야. 요 나머지 paired electron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지, 두 개. 그리고 2s2에 있는 이 친구지, 2s2에 두 개, 2p에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는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인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그러면 볼게. 지금 억시전 같은 경우에는 2p 오르비탈을 가운데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2p 오르비탈을 이렇게 내놔. 여기 내놓고 여기 내놓는 거야. 그리고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1s1의 오르비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1s 오르비탈을 내놓는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spherical shape이었지?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unpaired electron 얘랑 얘가 되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드로젠 이 share한 일렉트론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온라인적으로 이해됐어?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해. 뭐 핵심을 요약하자면 코밸런 번드를 만들 때는 일렉트론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일렉트론이 살고 있는 오르비탈 전체를 내놓으면서 그 오르비탈들이 오버랩을 해야지만 코밸런 번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지.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볼게. 오케이, 시그마인 파이 번스고 이거는 그냥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암기를 해준 게 그냥 짱이긴 해. 그냥 얘는 짱이야. 근데 일단 우리가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먼저 메커니즘 이해를 하고 그냥 암기를 합시다. 이렇게 볼게. 시그마 본드는 얘는 이렇게 써. 콩나물같이 쓰는 거야. 얘는 시그마야. 시그마 사인이야. 그리고 두 개가 있을 거야. 시그마 본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 파이 번드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코밸런 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밸런 번드 쓸게. 코밸런 번드 안에는 시그마 번드가 존재를 하고 파이 번드가 존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코밸런 번드의 종류 같은 거야. 종류야. 그럼 먼저 시그마 번드를 봅시다. 모든 코밸런 번드는 시그마 번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그럼 무슨 뜻이냐면 CC 싱글 번드를 적어볼게. 그냥 일반적인 싱글 번드야. 뭐 CC 싱글 번드 아니면 CL 싱글 번드 다 상관없어. 이 싱글 번드는 얘는 시그마 번드야. 시그마 번드, 시그마 번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야. 시그마 번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 더블 번드랑 트리플 번드를 한번 적어봐. 더블 번드, 트리플 번드. 어차피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알려줄게. 이것만 외워주면 돼. 모든 코밸런 번드는 싱글 번드, 더블 번드, 트리플 번드 상관없이 모든 코밸런 번드는 at least 아니지, at least 말고 only one 시그마 번드를 일단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빨간색이 일단 시그마 번드야. 일단 무조건 하나의 시그마 번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으로 그냥 깔려 있는 거야. 탑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더블 번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짝대기 있지. 이 친구.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파란색으로 써볼게. 얘가 바로 나머지 파이 번드가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 파이 번드. 그냥 type of covalent bond야. 그리고 밑에 볼게. CC 트리플 번드. 얘는 짝대기 두 개가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고 짝대기 두 개 다 전부 다 파이 번드인 거야. 둘 다 파이 번드야. 봅시다. 시그마 번드 같은 경우에 내가 말한 대로 첫 번째 포인트 type of the bond that forms first when a covalent bond is formed 이런 거야. 코밸런 번드가 만들어질 때 싱글 번드, 더블 번드, 트리플 번드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시그마 번드야. 그러면 싱글 번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번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그마 번드가 되는 것이고 트리플 번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 처음에 시그마 번드가 먼저 생겨. 그 다음에 생기는 번드가 다 파이 번드인 거야. 이거는 방금 우리가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 빨강색으로 쓴 걸 내가 볼게. 이 시그마 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그마 번드, 파이 번드 둘 다 orbital overlap이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번드는 orbital overlap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 이 orbital들이 어떻게 overlap이 되는지, 어떻게 overlap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그마 번드, 파이 번드가 나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type of overlap이냐면 얘는 head-on overlap이야. 괜히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야. 무조건 암기야. two orbitals들이 그냥 대가리 맞대는 거야. 그럼 보면 S랑 S 오르비탈의 대가리를 맞댄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런 거야. 그냥 직접적으로 머리와 머리를 직접적으로 맞대는 거야. 그냥 직접적으로 겹쳐 있는 거지. 그리고 S랑 P 오르비탈의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머리와 머리를 직접적으로 맞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맞대는 거야. 직접. 그리고 P 오르비탈 오버랩 같은 경우에도 머리와 머리를 직접적으로 맞대서 그 오르비탈 안에 존재를 하는 일렉트론들을 가운데 share 하는 것이지. 두 번째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봅시다. forms along the bond axis. along the bond axis가 뭐냐면 이게 bond axis야. C랑 C의 bond를 그냥 짝대기 그려볼게. 요게 그냥 bond axis야. 짝대기가 그려진 선상이야.
요게 그냥 bond x인 거야.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그려놨죠. H랑 H의 싱글 번드는 이렇게 회색 표시로 내가 짝대기를 그려놨어. 요 선상에서 head on overlap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머리와 머리를 맞댄다. 전부 다 보게 되면 이 선상 안에서 그 일직선 선상 안에서 머리와 머리를 맞대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이해됐죠?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그냥 맨 마지막 포인트는 암기해 줍시다. 얘는 파이 번드보다 그냥 무조건 세다야. 시그마 번드는 파이 번드보다 무조건 세다. 이렇게 일단 외워주면 돼. 괜찮지? 딜? 싫어. 아시겠네요. 오케이, 괜찮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 다음 페이지 파이번드야. 파이번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할게. 시그마 번드, 파이번드를 그냥 비유를 하는 거야. 너네 노트북 있잖아. 노트북 있지? 너네 인터넷 연결할 때 와이파이 연결하지? 그래서 너네 랜선 꼽아본 적 있어? 랜선이 뭔지 알아? 아, 그런 게 있어. 랜선이란 게 있어. 아, 온라인 친구 랜선 아니 혹시? 아니, 랜선 몰라? 영상을 메인 있어. 나 지금 억울해서 그래. 정원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랜선. 지민이도 안 돼. 면역으로. 이제 봐봐, 랜선이 뭐냐면 인터넷을 끌어오는 거야.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이렇게 좀 올드하긴 하네. 이게 인터넷 선을 끌어와서 직접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랜선이야. 그럼 파이번드는 뭐냐? 얘는 와이파이야.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그러면 랜선은 인터넷 선을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올비터 두 개가 직접적으로 맞대는 거야. 그게 랜선 같은 거야. 그래서 랜선 같은 경우에는 번드가 세겠어, 안 세겠어? 그렇지, 세겠지. 얘는 엄청 세. 와이파이보다 세. 근데 와이파이는 끊기잖아. 얘는 약한 거야. 그래서 파이번드는 약하다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일단 파이번드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로 내가 설명한 이유가 있어. 봅시다. 파이번드는 forms in double and triple 번드였어. 내가 아까 그린 대로 일단 하나는 무조건 시그마 번드였고 나머지가 전부 다 파이 번드였어.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파이 번드야. 그리고 CC 더블 번드를 그릴 때도 일단 두 번째 게 파이 번드야. 그래서 시그마 번드가 생긴 이후에 생기는 번드가 전부 다 파이 번드인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 Can only formed when p orbital and p orbital overlaps고 이거는 그냥 별표를 7개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MCQ 문제에서 헷갈릴 만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주고 숙제에도 그대로 똑같은 게 있을 거야. 오직 p orbital과 p orbital이 overlap 해야지만 얘는 파이 번드가 나와. 근데 앞에서 p orbital과 p orbital이 overlap 했을 때는 시그마 번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머리와 머리를 맞대면 얘는 시그마 번드인 거야. 근데 파이 번드는 얘는 오직 P랑 P 오르비탈만 오버랩을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오르비탈이 오버랩하면 파이 번드가 안 나와. 그것만 외워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오버랩 타입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sideways 오버랩을 가지고 있어. sideways.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 CC 더블 번드를 볼게. CC 더블 번드를 내가 좀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 얘는 일단 이렇게 더블 번드가 있어. 하나는 뭐야? 시그마지? 그래서 시그마니까 일단 얘를 핑크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얘는 시그마. 나머지는 파이야. 두 번째 요 파란색은 파이야. 파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얘를 그냥 세로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직접적으로 오버랩을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로 전달받는 거야. 와이파이로. 그럼 여기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일렉트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야. 위아래 그냥 적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오버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해주면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이게 선이 두 개 있다고 얘는 번드가 두 개 생기는 게 아니야. 선 두 개가 한 쌍인 거야. one pair. 그래서 요 선 두 개가 생기면 얘는 더블 번드 하나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파이 번드 하나. 그래서 일단 이 친구 파이 번드 이렇게 적을게.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내가 밑에 친절하게 내가 써놨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와이파이니까 weaker 번드야. weaker 번드. 그리고 sideways overlap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이 친구 볼게. In forms above and below the bond axis. 파이 번드가 어디에 생기냐면 위 그리고 아래에 생겨. 무엇의 위 아래냐면 bond axis의 위 그리고 아래에 생기는 거야. 이 짝대기 있지? 짝대기 그린 거에 위 그리고 아래에 생긴다. 코밸런트 번드가 가운데 생기잖아. 이렇게. 가운데 생기니까 그 위랑 아래에 생기는 거야. 먼저 사용을 해줘야 돼. PV는 nRT. 사용해주고 그냥 pressure, volume 그리고 nRT 그냥 알맞은 숫자를 채워 넣어줄게.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일단 킬로파스칼로 맞춰줄게. 킬로파스칼. 얘는 84.237 킬로파스칼이야. 84.237 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볼륨 값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친구지? 근데 얘는 DM 큐브로 맞춰줘야 돼.
킬로파스칼 dm3 세트니까 그래서 얘는 0.4988 dm3야. 그 다음에 몰 값은 모르니까 x, 얼 값은 외워줘야 돼. 얘는 8.31이고 t 값은 지금 317.6이야.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뭘 구할 수 있냐면 n 값을 구할 수 있지. 왜? 이건 못 보여요? 와, 뭐야, 뭐. 봅시다. 그러면 n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n 값은 PV는 nRT를 구해줄 때 n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RT 값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PV divide by RT. 그러면 나눠줄게. 얘 곱하기 0.4988 볼륨 divided by 얘는 8.31 곱하기 317.6. 이거는 그냥 뭐 곱셈 나눗셈 하는 거지.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얘는 84.237 곱하기 0.4988 divided by 8.31 곱하기 317.6을 하게 되면 얘는 0.0159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0.0159 몰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무엇의 몰값이냐? 얘는 gas의 몰값이야. 왜냐면 우리가 PV는 energy, 즉 gas equation 썼으니까 ideal gas equation. 그럼 여기서 이 친구, 얘가 오직 gas야. 그래서 0.0159 몰인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몰값이랑 이 친구의 몰값은 어차피 내가 1대1 비율로 내가 적어놨어. 1대1.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0.0159 몰 값이 나오겠지. 그럼 다 구했어. 이 친구의 몰 값이 0.015니까 매스 값은 지금 나와 있어, 문제에서. 3.672g이야. 3.672g이다. 이렇게 쓸게. 그러면 매스 divided by 몰을 해주게 되면 몰럴 매스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몰럴 매스 값을 구해줘야 돼. mass divided by 몰 값은 얘는 몰럴 매스. 구해보게 되면 몇 나왔지? 200 몇? 230.651 좀 651. 굿. 그러면 얘가 일단은 요 M2CO3에 대한 몰럴 매스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메탈 M의 정체야. 정체를 파악해주기 위해서 일단 이 전체에서 CO3 있지. 이 친구의 몰럴 매스를 빼줘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얘는 12.01 플러스 48이니까 그래서 60.01이지. 60.01을 빼줄 거야. 그러면 M2의 몰럴 매스는 딱 깔끔하게 나오게 될 거야. 괜찮죠?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170.641이 나오게 될 것이고 M만 구하고 싶으니까 M 값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85.3이 나오게 돼. 85.3. 그래서 제일 근접한 친구를 골라주면 되니까 periodic table 딱 가서 제일 근접한 친구 85.3의 모lar mass를 가진 친구를 찾으면 돼. 얘는 정답이 뭐 이 친구가 되겠지. 루비디움. 그래서 정답은 루비디움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일단 요걸 먼저 사용해 줘야 돼. PV는 energy equation 통해서 일단 n 값을 구한다. n 값. 그 다음에 요 n 값을 통해서 우리가 molar mass of M2CO3를 구해줘야 돼. 이 친구. 그것만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에서 CO3 molar mass 빼주면 되겠지.